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천 도시남입니다. 제가 이제 카페 활동을 하면서 카페 회원분께서 납땜을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납 흡입기 사용하는 방법 등 뭐 여러가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하게 됩니다. 먼저 납땜을 잘 하려 그러면은 이제 가장 먼저 좋은 납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인두기도 뭐 요즘은 워낙 잘 나옵니다. 뭐 T12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요즘 납도 워낙 잘 나오죠. 근데 이제 어떤 그런 것 뿐만이 아니고 어떤 보조기구도 사실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꺼운, 지금 이거 같은 경우 한 14, 13, 14AWG네요. 14AWG인데 이거 같은 경우 납땜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납도 여러분들이 주로 쓰시는 1mm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mm인데요. 자, 여기다가 지금 온도는 270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는 270도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납을 이렇게 먹이게 되면, 쭉 하게 되면 사실 그 부분만 좀 되고 나머지 부분 잘 안 됩니다. 이런 경우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런 플럭스들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보조기구들이죠. 이렇게 생긴 플럭스, 이렇게 생긴 플럭스, 제가 이것은 지금 몇십 년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플럭스를 이렇게 묻혀서, 그냥 플럭스 이렇게 묻혀만 주면 됩니다. 묻혀서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납이 스며들게 됩니다. 아주 잘 스며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좀 하셔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납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전선도,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전선인데요. 우리 다이 하실 때 많이 쓰시는 그런 연선입니다. 이런 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냥 납땜 하시는 것보다, 그래도 뭐 납땜 잘 되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자, 이쪽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한번 플럭스 묻혀 가지고 납땜을 하시는 것이 훨씬 잘 됩니다. 납땜이 훨씬 빠르고 잘 됩니다. 그래서 플럭스를 묻히게 되면 이 피복에까지 열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손쉽게 선에 납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보조제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가 많이 쓰시는 어떤 회로에 있어서, 자, 이런 회로에 있어서 이런 곳에 내가 방금 납땜한 건데요, 이걸 붙이고 싶다 그럴 경우에 그냥 자르고요. 자, 이것을 여기 지금 납 없는 곳에다가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갖다가 붙이는 게 아니고, 먼저 내가 납땜할 곳에 납을 충분히 묻혀줍니다. 충분히 묻혀준 상태에서, 자, 이거 쇼트가 안 나게끔 한번 납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붙여주게 되면 납땜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납땜을 하실 때 인두에 열이 충분히 안 오른 상태, 그리고 어떤 대상물에 충분히 열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자, 이런 작은 거지만, 자, 이것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작은 거지만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납땜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열을 가해주고, 충분히 열을 가해준 상태에서 납을 묻혀서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납땜을 해야 납땜이 손쉽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른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AWG 22AWG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런 플럭스를 묻혀서, 찾아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플럭스 하나씩 있는 게 좋습니다. 뭐 인두기나 납은 다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내가 납땜하고자 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납땜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납을 한 번 더 묻혀줍니다. 그곳에 납을 한 번 더 묻혀주고 다시 납땜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깔끔하게 납땜이 되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 기존에 있는 곳에다가 납땜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곳에 그대로 납땜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숙달이 되었기 때문에 붙일 수는 있겠지만 초보자분들께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땜을 하실 때 납을 좀 발라 주시고, 예를 들어서 납을 발랐는데 이렇게 쇼트가 돼 버렸다 그러면 그것도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납이 이렇게 묻었을 때는 납을 더 묻히십시오. 더 묻혀서 이렇게 쭉 끌어내리면 다 해결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예를 들어서 납땜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쇼트가 돼버렸다 그러면 그냥 인두기 팁을 한번 닦으시고, 인두기 팁을 닦으시고 갔다가 대면 인두기가 빨아 당깁니다. 이 인두기 팁이 납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쉽게 제거가 되고요. 그러지 않고 아주 미세한 자, 이런 부분, 자, 여기가 있네요. 자, 이런 부분 쉽게 이제 납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붙어버렸다, 쇼트가 나버렸다, 이렇게 쇼트가 나버렸다, 그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 납을 오히려 좀 더 묻혀서, 좀 더 묻혔죠. 이렇게 기판을 좀 비슷하게 한 다음에 열을 가해서 이렇게 쭉 인두기를 긁고 내리면 모든 납들이 다 인두기 팁에 묻어서 같이 이렇게 딸려 내려옵니다. 그래서 쇼트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쇼트 됐다라고 해서 막 어렵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이제 이것도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숙달이 됐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초보자분들께서도 조금 하시면, 자, 일부러 이렇게 쇼트를 냅니다. 쇼트를 냈는데 이거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쭉 긁어 내립니다. 근데 무리하게 힘을 줘서 내리지 마시고 그냥 살며시 갖다가 들이대서 쓱. 자, 다른 쪽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쇼트가 있다. 뭐 걱정할 필요 없이,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긁어 내리시면 이 인두기 팁에가 이렇게 싹 딸려 온다는 거죠. 납땜을 하실 때에 크게 이렇게 쇼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부담감 없이 이렇게 하시면서 납을 제거를 하시면 이제 조금 더 쉽게 납을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납땜을 할 때도 이제 부품을 제거할 때도 지금 이 부분을 한번 제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이 상당히 지금 많이 묻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입니다. 납이 상당히 좀 많이 묻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납을 조금 공급을 해줘서, 그리고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이겁니다. 브릿지 다이오드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녹여서 이렇게 제거하는 게 아니고 조금 흔들어 줍니다. 이게 흔들리는 모습 보이죠? 조금 흔들어 준 다음에 납 흡입기를 갖다가 딱 밀착을 시킵니다. 이렇게 뭐 직각으로 해도 뭐 되겠지만 어느 정도 공기가 빨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좀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한 45도 정도 이렇게 갖다가 들이대고, 어느 정도 녹았다라고 싶을 때, 잘 녹았다, 열이 충분히 전달이 됐다라고 싶을 때 축. 자,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흔들면 다리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충분히 녹았을 때 흡입기를 갖다 들이대고 잠시 더 녹기를 기다리면서 툭. 그리고 같이 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해놓고 어떤 분들은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 해갖고 녹여갖고 안 됩니다. 이게. 자, 녹여갖고 툭. 이 제거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툭. 지금 세 개가 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고 있는 상태에서 툭 뗄 때는 동시에. 그러면 이렇게 다 빠지죠? 이렇게 쉽게 빠집니다. 다른 것도 하나 해볼까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FET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손쉽게 떼는 방법은 뭐냐면, 일자 드라이버로 이 불량이다. 이제 불량일 경우입니다. 불량일 경우에는 이렇게 패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다리를 끊어버립니다. 패턴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른 상태에서 다리를 끊고 드레인 쪽만 녹이게 되면 쉽게 떨어집니다. 뭐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I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IC류 같은 경우에도 한번 떼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뗄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열을 가해준 상태에서 한 인두기로 이 칼팁으로 살짝 한쪽 다리를 들어줍니다. 그러면 들립니다. 그 상태에서 반대쪽에 쉽게 들리죠. 네, 이런 식으로 떼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을 열을 가해서 살짝 들어주고 반대쪽 열 가하면 쉽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부착할 때 어떻게 하냐? 부착할 때는 여기 잔납을 다 제거를 해줍니다. 이제 그럴 때 필요한 게 이런 솔더웍이죠. 이런 솔더윅을 통해서 잔납을 한쪽은 다 제거를 해줍니다. 제거를 해준 다음에 내가 붙일 곳에 가서 대충 붙여줍니다. 붙여주고 이 반대쪽에 납땜을 해주는 거죠. 이때 뭐 쇼트가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흔들리지 않게 그만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이제 반대쪽에 납을 공급을 해서 이렇게 인두기로 쓱 긁어내리면 납땜이 완료가 됩니다. 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납을 공급을 해주게 되면 쇼트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인두기를 쓱 살짝 긁어서 내려보내주면 쇼트가 사라지고 납땜이 정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다이오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떼서 자, 다이오드를 지금 2개를 뗐는데 이제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다이오드도 부착하는 방법. 먼저 내가 부착하고자 하는 곳에 이런 솔더윅을 통해서 완전히 제거를 해주고요. 그리고 한쪽 부분, 내가 납땜하기 쉬운 이 한쪽 부분에 납을 먹여줍니다. 그리고 조금 전 떼어냈던 이 다이오드를 갖다가 한쪽만 붙입니다. 뭐 두 쪽 다 붙이려고 그러지 말고 한쪽만 대충 붙여 놓습니다. 여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납땜을 조금 하고요. 갖다가 붙여 놓습니다. 이 반대쪽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자, 여기가 지금 기판입니다. 기판이면 지금 이 상태는 면이 이렇게 딱 맞아지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쪽에 여기도 납땜이 되어 있고 여기도 납땜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이 다이오드를 갖다가 붙이려고 할 때 이쪽은 붙었겠지만 이 반대쪽은 이렇게 들뜸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납 높이만큼 들뜨겠죠. 그래서 이것을 누르게 되면 이제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FE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힘으로 탁 눌러버리면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한쪽에 지금 이쪽에는 납땜을 할 곳이니까 납이 제거가 안 돼도 되는데요. 이쪽은 이게 어떤 면이 정확하게 밀착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납을 제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한쪽에는 납땜을 했죠. 그러면 이쪽에 이제 갖다가 이렇게 납을 먹여주면 손쉽게 납땜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납땜을 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이런 납땜도 여러분들께서 즉 자작을 하시면서 많이 해보셔야 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한두 번 해가지고 냉납이 생기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자작을 하시면서 특히나 이렇게 납 그리고 인두기 이것은 뭐 사실 뭐 필수인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납땜하는 방법들을 한번 몇 번 해보시게 되면 나름대로 요령이 터득이 되고 또 재밌는 그런 자작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납땜에 관해서 그리고 납 흡입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작 생활 하시면서 즐거운 자작 생활 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